물은 마셨는데 왜 탈수일까요? 몸이 보내는 SOS 신호. 나는 물 충분히 마셔요.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분명 물은 매일 마셨는데 병원에서는 탈수 상태라고 진단을 내립니다. 도대체 어디서 문제가 생긴 걸까요? 사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물을 필요로 한다는 감각 자체가 무뎌집니다. 즉, 갈증을 느끼기도 전에 이미 몸은 수분 부족 상태에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탈수가 겉으로는 아무런 증상이 없어 더 무섭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가장 먼저 망가지는 건 신장입니다. 신장은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는 장기인데 물이 부족하면 이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고 피가 진해지는 현상까지 생깁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고혈압, 혈액순환장애, 심지어 뇌졸중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충남에 사는 71세 이모 어르신은 매일 물 6잔 이상 마셨다고 자부했지만 어느 날 갑작스레 어지럼증과 구토 증상으로 쓰러졌고 병원에서는 혈액 농도가 지나치게 높고 세포 탈수 상태가 오래 지속됐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갈증을 기다리지 말고 몸이 말하기 전에 먼저 물을 주는 것입니다. 하루에 68잔을 목표로 하되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게 아니라 자주 조금씩 나눠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컵, 외출 전 한 컵, 식사 전후 한 컵씩만 마셔도 수분 섭취는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화장실에 자주 가는 게 걱정이신가요? 사실 이는 노폐물이 잘 배출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변 색깔을 꼭 확인하세요. 연한 노란색이 이상적인 상태고 짙은 색이면 이미 탈수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부터 거실, 부엌, 침대 옆에 물 한 컵을 늘 가까이 두는 것부터 실천해 보세요. 이 단순한 습관 하나가 장기 기능을 살리고 생명을 지키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만 마시면 정말 충분할까요? 그 다음 함정은 우리가 건강하게 먹는다고 믿어온 식단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 건강하게 먹는다는 착각, 평생 먹던 음식이 병이 되는 순간 나는 항상 집밥만 먹어요. 채소도 잘 챙기고 기름진 음식은 멀리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병원에서 검사해보면 염증 수치가 높고 콜레스테롤이나 혈압, 심지어 당뇨 수치까지 비정상인 경우가 꽤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건강하다고 믿는 식단이 지금 몸에는 더 이상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력과 대사 능력이 줄어들고 장내 환경도 변화합니다. 젊은 시절 문제없이 소화되던 음식이 이제는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공된 곡물, 식물성 기름,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음식은 혈관과 장기에 조용한 염증을 일으키고 이 염증이 쌓이면 결국 각종 만성질환으로 이어집니다. 전북 익산에 사는 74세 김모 어르신은 매일 통곡물빵, 두유, 식물성 기름을 활용한 볶음 요리 등 건강식을 고집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뒤 만성 피로와 신장 기능 저하 증세가 나타났고 병원에선 혈관 내 염증 수치가 고위험군 수준이라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김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건강하려고 일부러 먹은 음식이 오히려 병을 키웠다니 그게 가장 충격이었어요. 그럼 어떤 음식을 바꿔야 할까요? 흰 밀가루, 옥수수, 유카놀라유 같은 정제 식물성 기름, 그리고 무설탕 다이어트 음료는 우선 피해야 할 3대 식품입니다. 대신 몸을 살리는 대체제로 바꿔보세요. 현미보리밥,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천연 감미료인 대추나 꿀 등이 좋은 예입니다. 단 3주만 식단을 바꿔도 염증 수치가 3060%나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습관은 쉽게 바꾸기 어렵지만 딱 3가지만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아침 빵을 현미로, 볶음 요리에 기름을 바꾸고 간식 음료를 물로 대체하는 것. 그렇게 시작된 변화가 혈관 건강, 장기 기능, 그리고 활력 있는 하루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먹고 물도 마셨는데 왜 몸이 점점 약해지는 걸까요? 그 해답은 운동의 오해에서 시작됩니다. 3. 매일 걷는데도 점점 약해진다? 근육이 사라지는 진짜 이유. 매일 아파트를 도는 게 내 유일한 운동이야. 나는 하루도 안 빼고 걷는다고. 시니어분들의 운동 루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 걷기 운동은 정말 훌륭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치명적인 오해가 있습니다. 바로 걷기만으로는 근육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지금의 걷기가 오히려 근육을 빼앗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량은 자동으로 줄어듭니다. 60세 이후엔 해마다 1%씩 근육이 사라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때 유산소 운동만 반복하면 체중은 유지돼도 실제 몸은 점점 가벼워지고 내부는 약해집니다. 실제로 서울 서초구에 사는 76세 유모 씨는 매일 5km를 걸었지만 건강검진에서 근육량이 60대 중반 여성보다 낮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운동을 잘하고 있다 믿었는데 오히려 점점 지치는 느낌이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근력 자극입니다. 무거운 역기를 드는 운동이 아니라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 벽에 기대 팔, 굽혀 펴기 같은 저강도 근력 운동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근육을 자극하는 습관을 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것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면역력, 혈당 조절, 심장 기능, 뇌 기능까지 모두 함께 무너집니다. 반대로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이 살아나면 뇌의 활성도가 높아지고 낙상 위험도 현저히 줄어듭니다. 오늘부터 5분만 투자해보세요. 의자 스쿼트 10회, 벽 밀기 10회, 발 뒤꿈치 들기 10회. 이 루틴만 해도 3주 뒤 걷는 느낌이 달라지고 하루를 견디는 체력이 달라집니다. 운동은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운동을 바꾸면 정말 건강해질까요? 만약 그 뒤에 먹는 약이 몸속 영양소를 앗아가고 있다면 어떨까요? 4. 치료받고도 더 아파진다면 약이 앗아가는 필수 영양소.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처방받은 약을 꾸준히 드시며 이제 안심이다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피로감이 심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심지어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까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의사도 약을 바꾼 적 없고 병도 악화된 게 아닌데 몸은 점점 망가지는 느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답은 바로 약이 필요한 영양소를 함께 앗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용하는 약 중 상당수는 장기간 복용 시 비타민과 미네랄을 고갈시킵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 약은 칼륨과 마그네슘, 당뇨약은 비타민 B군과 코엔자임 Q10, 이뇨제는 나트륨, 엽산, 제산제는 칼슘과 철분까지도 줄어들게 만듭니다. 이런 영양소가 부족해지면 몸의 기본 에너지 시스템이 무너지고 근육 약화, 집중력 저하, 심장 기능 저하까지 동반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78세 이모 어르신은 수년간 혈압약과 콜레스테롤약을 꾸준히 복용했지만 최근엔 이유 없는 무기력증과 기억력 저하로 고생했습니다. 여러 병원을 돌아다녔지만 원인을 못 찾았고 결국 영양 상태를 점검한 결과 심각한 마그네슘과 비타민 B1 부족이 발견됐습니다. 복용하던 약들이 그 영양소를 오랜 기간에 걸쳐 서서히 빼앗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약을 마음대로 끊으면 안 됩니다. 절대 독단적으로 약을 줄이거나 중단하지 마세요. 대신 병원 진료 시 반드시 질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약을 장기 복용하면 어떤 영양소가 부족해질 수 있나요? 그리고 보충이 필요한 영양소가 있다면 식이로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식사를 통한 보충도 중요합니다. 계란, 제철 채소, 등푸른 생선, 견과류는 약물이 고갈시키는 영양소를 자연스럽게 보완해줍니다. 또한 고령자 맞춤형 종합 비타민제도 의사 상담 후 선택하면 도움이 됩니다. 치료는 단지 병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을 되찾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약은 칼처럼 날카롭습니다. 잘 쓰면 도움이 되지만 무심코 사용하면 몸을 서서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양소를 잘 챙기고 약도 잘 복용하는데 왜 여전히 피곤하고 머리가 멍한 걸까요? 혹시 당신의 수면이 쉼이 아니라 방치로 끝나고 있는 건 아닐까요? 5. 충분히 잤는데 피곤하다면 수면의 시간이 아닌 질이 문제입니다. 나는 매일 8시간씩 꼬박꼬박 잡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는 무겁고 몸은 천근만근, 낮엔 계속 졸음이 쏟아지고 집중이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요? 잠을 자는 것과 잠으로 회복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흔히 수면 시간을 기준으로 피로 여부를 판단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수면의 질입니다. 나이가 들면 수면 구조 자체가 바뀝니다. 깊은 잠델타 수면의 비율은 줄고 얕은 잡렘 수면과 각성 상태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자주 깨고 금방 잠들기 어려우며 수면 중 뇌와 몸이 회복되지 않는 비효율적인 수면이 반복되게 됩니다. 그 결과 아무리 오래 자도 자는 동안 쌓인 손상을 회복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서울 강북에 사는 73세 박정자 씨는 매일 저녁 10시에 자고 아침 6시에 일어났지만 아침마다 머리가 멍하고 몸이 무거워 병원을 찾았습니다. 수면다원 검사 결과
그녀의 뇌는 수면 중에도 깊은 수면 상태에 거의 도달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나는 잠을 잘 잔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냥 누워 있었던 거였더라고요. 그렇다면 수면의 질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전 뇌와 몸을 회복할 준비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취침 30분 전 전자기기 끄기 스마트폰 TV의 블루라이트는 뇌의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조용한 음악이나 독서 뇌파를 안정시켜 깊은 잠을 유도합니다. 침실 온도는 1820도 너무 덥거나 춥지 않게 체온이 안정되어야 숙면이 가능합니다. 수면 90분 전 수분 섭취 중단 밤에 자주 깨서 화장실 가는 문제를 예방합니다. 옆으로 누워 무릎 사이 베개 끼우기 척추와 골반 정렬이 잡혀 수면 중 통증이나 깨짐을 줄여줍니다. 이 간단한 루틴만 지켜도 깊은 수면 단계가 최대 40%까지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잠은 가장 강력한 자연 치료제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준비 없이는 약효 없는 약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도 챙기고 잠도 챙겼는데 왜 삶이 여전히 공허하게 느껴질까요? 혹시 지금 외로움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병에 걸려 계신 건 아닐까요? 6. 혼자가 익숙할 뿐 건강하진 않습니다. 외로움이 면역을 무너뜨릴 때 혼자 지내는 게 편해요. 누굴 만나기도 귀찮고 그냥 집에 있는 게 제일 좋아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편하다고 느낀 그 혼자만의 시간이 사실은 당신의 몸을 조용히 병들게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은 흡연이나 고혈압보다도 수명을 더 단축시킨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외로움을 병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티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은 감기처럼 열이 나는 것도 암처럼 통증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대신 기억력 저하, 감정 기복, 만성 피로, 우울감 같은 정서적 신체적 변화로 천천히 스며듭니다.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염증 물질이 증가하며 심지어 뇌세포 연결까지 약화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경북 구미에 사는 75세 김모 어르신은 혼자 사는 게 익숙했고 자녀와도 연락이 드물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작스레 무기력과 기억력 저하, 우울감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에서는 신체는 건강하지만 사회적 연결 부족으로 인한 심리적 위축이 원인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후 김 어르신은 복지관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자원봉사를 시작하며 삶의 활력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외로움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하루 한 통의 전화, 매주 1번의 깊은 대화부터 시작하세요. 안부가 아닌 감정을 나누는 대화가 핵심입니다. 지역복지관, 노인회, 문화센터 활동에 참여해보세요. 처음은 낯설지만 거기서 시작된 관계가 삶의 연결고리가 됩니다. 봉사활동이나 재능기부도 좋은 방법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순간 나도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주 1회는 함께 식사할 사람을 만들어 보세요. 밥을 함께 먹는 것만으로도 심장 건강과 기분이 달라집니다. 혼자는 익숙할 수는 있어도 결코 건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 사이에서 살아갈 때 비로소 면역이 살아나고 뇌가 깨어나며 마음이 치유됩니다. 어쩌면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물도 영양도 수면도 아닌 따뜻한 한마디일지 모릅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먼저 안부 전화를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 전화 한 통이 당신의 건강을 지켜주는 백신이 되어줄지도 모릅니다.